놀고 싶어! 이주노동자!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강고한! 연대투쟁! 임금 강탈!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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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자 여러분들 똑똑히 촬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당하고도 절박한 요구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화답하는 방식입니다. 건물이 입주한 곳에 우리가 같이 고용을 쳐봅시다. 들어가겠다는데 이 건물주, 우리를 막은 이 건물주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것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대놓고 임금차별! 중기중앙회 자폭하라!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제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과 우다이나 위원장님이 안에 갇혔어요. 아니 경찰 안에서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도 가로막고 우리 상에서만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상에서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가로막는 것입니까? 폭력경찰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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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경찰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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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이곳에서는 이수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이수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삭감수도 긴급규탄,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국에는 많은 이주동가들이 있습니다. 이주동가들에는 중소 영세사업주들이 원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주동가들이 지금 안동동가들이 포착한 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주동가들에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받고 있습니다. 물로 조건도 열악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주동가들의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속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주동가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다고 또 기술 배우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주장하는 곳은 바로 중소기업 중앙회입니다. 이주동가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동가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동가들이 없이는 한국의 이 중소 영세 기업들이 하루도 굴러갈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런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이런 주장들이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한국의 이주동자리 없이 중소기업들이 굴러갈 수 없는데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월급 깎이는 주습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습제 요구는 최저임금법, 물로기준법, 준중 조항이 위배하는 것이고 국적에 따라 지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국제노동계 여부에 위배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지금 이주동자들이 데리고 오면서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랑은 필요하고 월급은 주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이주동자들한테는 일만 시키고 자기네들은 월급을 빼앗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손으로는 이 박수를 칠 수는 없습니다. 이주동자들이 제대로 고용하려면 이주동자들한테도 제대로 된 임금을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주노조는 이주동자들의 이 임금 삭감하는 어떠한 제약 시도에도 끝까지 부정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분노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분명히 계약됐습니다. 그러기에 민주노총은 630 전국 노동자 대회를 통해서 분명히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은 투투버스라는 걸 그런 투쟁의 기간을 이용해서 전국 각지의 사업장과 고용노동청을 방문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숙박비, 급여에서 20% 숙박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지침은 폐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자본의 논리에서 노동시장에 유입된 이 이주 노동자들 임금을 삭감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저임금, 최저임금 노동자 500만을 향해서 자본이, 권력이 다시금 공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10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단순히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반드시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과 국적과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근로 조건을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를 어기면서까지 최저임금 노동자인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환노위원장이 발의하고 있는 상태고, 그 전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먼저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상의 월급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여금과 각종 복지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을 계약했습니다. 더욱이 종류와 사업과 업종의 규모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법안 자체가 최저임금 계약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임금체계 전체를 자본가 입맛에 맞게 재조정하고 편제하겠다라는 음모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정규직 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해서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최저임금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들을 향해서 이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지 스스로 정말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스스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본가의 이윤과 노동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 사회에 와서 저임금과 장기 노동에 시달리면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최저임금 대학을 완벽하게 시도하려고 하는 자한당을 포함해서 이 정부가 도대체 동일노동, 동일가치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 이 문제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반드시 끝까지 투쟁해서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2018년 8월 20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랜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1년차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를, 2년차에게는 90%를 적용하도록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통종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요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법을 차별 적용하는 어떠한 법률이 입법되더라도 이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당장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7년 8월 30일 이미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요구는 헌법 제11조 및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제22조에서 사용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 7월 1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기준하고 적용된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2조 제2항에서 인종, 피부색, 사회적 출신, 기타 신분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제7조는 특히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노동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법상 단순 노무직의 수습기간 적용 제외가 시작된 지 겨우 5개월이 지났습니다.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현 정부의 기조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수습기간 임금 삭감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모든 시도는 더욱 명백한 인종차별적 행위입니다. 한국의 1979년 1월 4일부터 발효된 인종차별 철폐 협약은 국가에 의한 인종차별의 실행, 지원, 선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신의 회원단체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한 생산성에 관한 의견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로자의 생산성의 87.5%라고 한다는 점이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생산성의 측정 기준도 근무 연수 대비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비교도 밝히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숫자만을 내세우는 것만 보아도 합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수출의 공제에 관한 노동부 지침,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이 지침을 회원단체들에게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홍보하는 등 협회의 기본적 역할을 넘어서서 제도를 개혁하고 사용자와 피용자 간 갈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제도 개선 활동이 과연 중소기업의 발전에 순기능을 미치는 것인지 깊이 자문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 국제사회에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예, 아시죠? 촛불혁명이라고 엄청 이제 저희들도 자랑스러워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 시민들이 거둔 성취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문재인 정부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그 전과는 달리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국제기준을 잘 준수할 것이다. 적어도 준수하겠다는 약속은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 기대들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정부의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3차 심의 권고에서부터,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인권 정기 검토에서부터 계속 그런 기대들이 반영되어 왔고, 한국 정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8월 7일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엉망인 계획이지만 그 전과 단 하나 달라진 부분은 그렇습니다. 권리의 주체를 정부가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 모든 사람이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당연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포함한 이주민, 난민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실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모든 사람이라고 권리 주체를 일정 정도라도 명시하고 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12월 10일이 되면 아마도 한국에서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행사가 창작에 열릴 것이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각 정부 요인들도 참석해서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동일노동 동일가치, 그것이 왜 기본적인 원칙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의 연원은 이렇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부터 70년 전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명백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제23조가 규정해서 각종 국제조약과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우위로 실으려는 시도가 국회의원의 입에서, 그리고 행정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법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한국 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유엔에, 그리고 국제시민사회단체, 국제노동단체를 알려야 되는 이 심정이 너무나 비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후진국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인권 선진국이 되지 못합니까? 왜 적어도 말이라도 국제기준을 지키겠다는 말을 왜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고 나서 올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10주년 행사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적어도 세계 15위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전 세계 국가 200개 넘는 국가 중에서 15위라고 하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까지 깎아서 그렇게 하기 너무 남사스러운 수준 아닙니까?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최저임금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세계 경제 15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 되면 그 장시간 노동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최저임금까지 깎겠다라고 하겠다는 얘기를 외국에 나가서, 국제회의에 나가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이 굴욕감과 부끄러움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주노동자 관련돼서 오늘 여러 기사님들이 오셨는데 기사가 나가면 또 댓글이 달릴 겁니다. 그 정도 줘도 된다. 저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일자리 없어질 거다. 또 각종 혐오 댓글이 달릴 겁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허용이 되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 그럴까요? 자본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월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거를 고착화시키고 확대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알고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다일라 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구호 외쳐봅시다. 우리 요구 외면하는 중기회를 비판한다.
지금 강의 시간을 전달을 갔습니다. 담당자도 오지도 않고 오늘 기자회견을 우리가 왜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을 전달하기 위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속해서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때 제일 먼저 부닥치는 단위가 건물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건물 책임자입니다. 아니 우리를 예비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건물에 항상 못 들어가게 하는데 오늘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직접 담당을 하는 담당자가 나왔는지도 확인을 못하겠고 명함도 갖고 나오지 않고 폐철만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항의서한을 대표한테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문서를 받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항의서한을 찢었고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연대하는 최저임금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 노동자 계급은 반드시 이 문제, 인종차별적인 문제를 넘어서 최저임금법, 이 최저임금을 건드린다라는 거, 특히나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 이 형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건드린다라는 것을 참을 수 없고 오늘 전국 공동행동에서 긴급하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후에 차분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투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예, 어차피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말이 안 통하는 저 따위 인간들과 대화하고 우리하고 들어달라고 애걸복걸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당히 무죄증거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봉영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후에 이 투쟁 또 어떻게 이어갈지 함께 또 계획해보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회가 이야기하는 거 다른 나라도 똑같지 않냐? 그럼 그 나라 이수노동자들과 전 세계 이수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투쟁해 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분노의 함성 지르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함성 시작!